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 주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너무나 심하게 고인 썩고 썩은 떡밥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인 지금에 와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한 마냥 이거 내가 발견했어. 비트코인은 이것 때문에 망함. 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스로가 뉴비인지를 인증하는 걸 넘어서 아주 기본적인 검색조차 하지 않은 핑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끝도 없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이 널리 퍼지면서 매번 새로운 뉴비들이 이 세계에 유입될 것이고 그때마다 반복될 썩은 떡밥, 한심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급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뚫린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얘기다. 일단 비트코인이 뚫린다, 비트코인이 해킹된다 라는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뚫린다는 게 대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뭐가 뚫리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취약점이 공격당해서 뚫린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죠. 몰라, 빌 게이츠였나 누군가 아무튼 그랬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암호체계 뚫려서 못 쓴다고. 이런 반응이죠. 양자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함에 숫자를 넣는다. 다시 말해 어떤 상자에 입력값을 넣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건 수학 시험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죠. 물과 설탕이라는 입력값을 컵에 넣고 잘 저어주면 설탕물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함수입니다. 또 정답이 1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1번이라고 대답을 하면 정답이라는 결과값을 주고 다른 값을 말하면 오답이라는 결과값을 주죠. 이것도 함수예요. 그리고 또 믹서기에 바나나와 우유를 넣고 갈면 바나나 우유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전부 함수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는 결과값만 가지고 처음 집어넣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결과만 가지고는 처음 집어넣은 것을 복구할 수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이 1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희한테 와서 저 그 문제 맞췄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학생이 문제를 맞췄다고? 그러면 이 학생이 입력한 값은 1이었겠네 라고 입력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설탕물은 어떤가요? 설탕물을 잘 끓여서 물을 분리해내면 처음에 설탕이 몇 그램, 물이 몇 그램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바나나 우유는 어떤가요? 이미 다 갈려버린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원래의 우유와 바나나로 완벽히 보관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해시 함수가 바로 이처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 즉 결과값만 보고서는 그 입력값을 역산해낼 수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해시 함수란 어떤 정보를 해시라는 암호화 과정에 집어넣으면 암호화가 이루어진, 암호화가 끝난 결과값 정보만 가지고는 처음에 넣은 입력값이 뭐였는지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해시 함수, 암호화 과정은 비트코인이 작동되는 곳곳에서 사용되는데요. 특히 여러 해시 함수들 중 하나인 SHA-256이 많이 쓰입니다. 그 중 하나가 비밀키, 공개키, 지갑 주소 이러한 연결 체계인데 비트코인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키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공개키가 나오고요. 이 공개키를 다시 해시 함수에 넣으면 지갑 주소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비밀키를 꽁꽁 잘 숨겨놓고 나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 지갑 주소의 주인인 걸 증명할 수 있지만 남의 지갑 주소를 보고서는 그 거꾸로 가는 거, 공개키를 알아내거나 공개키를 통해서 비밀키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비밀키 주소 체계 외에도 장부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블록과 블록이 서로 연결될 때
비트코인 전송 시 트랜잭션에 서명이 일어날 때 등등 SHA-256 해시 함수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왜 비트코인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당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의 연산력이 나오면 결과값만을 보고 입력값을 추정해내는, 즉 역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산이 가능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비밀키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연산력을 이용하면 어떤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 100개가 있는 걸 보고 그 지갑 주소만 보고도 공개키를 역으로 추적해내고 그 공개키를 또 역으로 추적해서 비밀키를 알아내면 그 비트코인 100개를 쉽게 탈취할 수 있다는 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망한다의 주장 중 일부인 거죠. 여기까지가 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인지, 왜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가 비트코인에서 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SHA-256 함수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혼자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에서 만들었고요. SHA-256과 이를 포함하는 암호화 해시라는 기술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인터넷, 통신, 금융, 에너지, 방위 산업 등 온갖 디지털 정보가 오가는 어디서든지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보안 기술로서 사토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SHA-256이라는 것을 골라 그저 비트코인에 가져다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해시 함수의 기본 요건인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뼈를 갈아 넣어 개발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시총이 1조 달러도 안 되는 비트코인을 탈취하고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데 쓰인다,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라면 다른 곳에 먼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술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다면 더 위험한 곳에 손을 대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보다 은행 해킹하는 게 더 돈이 된다, 이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현존하는 디지털 보안 중 그것을 뚫는데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곳은 은행의 사이버 보안 체계도 미국의 핵무기 발사 체계도 아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인데요. 왜냐하면 상용 컴퓨터 CPU보다 수천 배 더 효율적인 전용 채굴기인 아식, 이러한 기계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격하는데 수천 배 더 어렵지만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비트코인, 공격하는데 훨씬 쉬운데도 얻을 것은 많은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은 뭘 털어가고 싶으신가요? 마치 도로 위에 포탄이 떨어지고 강도가 들끓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다른 차들은 얼마든지 폭파되고 털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장갑차와 같은 두꺼운 외벽에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폭파되고 털리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털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산업보다 가장 앞서 있고 가장 관심 있고 따라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할 커뮤니티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해시 함수 무력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현실이 될 기미가 보인다면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 내성을 갖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찾아낼 것이고, 사토시가 그랬듯 SHA-256이라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하면 다른 산업들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비트코인을 통해 교육받고 검증하는 등 그저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시 함수란 입력값에서 결과값으로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함수다. 즉 역산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무언가를 암호화하는 데 쓰인다. 양자 컴퓨터와 같은 초고성능의 연산력이 장착되면 이 역산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암호 체계가 붕괴된다. 모든 게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 붕괴되는 게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그런 조짐이 보이는 순간 가장 빠르게 대응해서 양자 컴퓨터 내성을 갖추는 것도 비트코인이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따라갈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장이 얼마나 1차원적이고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얘기의 허무맹랑함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와, 그렇네, 비트코인은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뉴비들이 유입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될
떡밥이니 나중에라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야 누가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쪽난데 라고 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